목요일 이 시간은 유익한 경제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사님, 제약바이오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제약바이오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또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데요. 10월장 그리고 하반기까지 여전히 제약바이오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네. 이제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어떤 좋은 가격을 사고 그래서 좋게 팔고 이런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보다 산업의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시점에 위탁 생산, 그다음에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CMO, CDMO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외국 이제 제약사들이 이렇게 생산을 맡기게 되면은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면서 뭔가 산업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이제 히스토리컬 역사를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분명히 바이오 산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페이즈, 항상 국면이 크게 변화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이런 이제 변화가 양상인데 결론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지금은 이제서야 그동안 갖고 놨던 연구 성과물들이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술들, 특정화된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해진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2000년 초반부터 2010년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항암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빅파마들도 기술의 물질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좀 이제 혈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1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사실 머크를 중심으로 해서 항암제는 이미 이제 상용화돼서 잘 팔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ADC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인트에서 항암제에다가 ADC를 붙여서 조금 더 좋은 효과, 적시적소 장소에서 항암, 그러니까 암이 자라나고 있는 곳을 겨냥해서 거기서 이제 터트림으로써 약물 효과를 증배시키는 그런 이제 프레이즈로 더 레벨업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사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비만에 대해서도 극복을 하고 있고 이 비만 치료제는 사실 알고 보면 원래 많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당뇨병 치료를 할 때 맞아요. 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비장하고 사실 당뇨병은 췌장 그게 이제 또 연달아서 간까지 이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치유하게 되니까 사실 이 혈압도 낮춰주고 그 외에 비만까지 치료가 되더라는 이제 서브 효과를 갖다가 안정성까지 확보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 2, 3년간의 산업적인 트렌드 변화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요. 거의 빅파마들이 지금 기술과 관련돼서 M&A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 수입을 하는 거의 80%가 아직도 항암 쪽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죄송합니다. 80이 아니라 대략 한 60% 정도고요. 나머지 20% 수준이 CNS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만 다음에 극복해야 되는 질병이 바로 뭐냐면 이 CNS, 즉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이쪽은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 인구들이 현재 나온 약도 있지만 진행을 멈출 뿐이지 본연적인 기억을 되살리거나 아니면은 파킨슨병을 완전히 정상화하거나 이런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극복을 하려는 의지와 표명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래 산업적인 변화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서야 10년 정도 연구 성과물을 갖고 있다가 레퍼런스도 좋고 이제 결과물도 좋았던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바탕으로 이제 수출을 이제 기조적으로 이뤄나가는 상태다. 그래서 과거에 어찌 보면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트라우마도 있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쇼 오프를 하다가 알고 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컸지만 지금은 산업적인 변화가 크게 태동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좋으니까 더 좋겠지 이런 관점보다는 산업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네. 타이밍이 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제약 바이오를 두고 단순한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가 또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출시 첫날부터 품절 대란을 일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만, 당뇨 말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까지 산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펩트론이라든지 한미약품이 될 텐데 국내 제약바이오 개발사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외국에서 비만 치료제를 이미 물질을 개발했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효과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맞을 거, 그러니까 2번 맞을 걸 한 번 맞게 해주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맞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2달 정도 연장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주 얘기를 하면은 사실 물을 마실 때도 우리가 알카리온 이온 음료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알카리온 이온을 흡수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카리온 이온 음료 딱 한 번 마시면은 그게 모두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흡수와 효과성 측면에서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가진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빅파마들은 이런 것들을 왜 요구하느냐? 경쟁이 붙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미 물질은 확보가 됐지만 그들끼리도 경쟁이 붙었고 효과를 더 증대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맞아서 길게 더 투약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격이 또 싸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싸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 많은 빅파마들은 더 혈안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산업의 트렌드로 봤을 때 다음번 이제 우리가 의학 분야에서 극복해야 되는 분야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많은 부분들에서 의사나 과학자분들이 인정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되는 이 뇌 질환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 BBB 셔틀이라고 해서 네.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제 뇌는 굉장히 총총한 그물망으로 단백질 세포의 그물망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물을 개발해도 이 약이 속 안으로 들어가서 질환을 치료하려면 가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소실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그 뇌 속으로 들어가는 그 투망을 뚫고서 들어가는 그 이제 기술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국내 기업 중에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해왔던 어떤 이제 연구 성과물의 행태를 보면 이 좋은 성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낙인이 찍혀 있고 바이오 산업은 항상 연구 결과만 있었지 성과가 없었어 회의적이고 우리나라 수출에 그게 얼마나 비중이 돼? 사실 아직까지 5% 미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고는 했지만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빅파마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또 트라이를 하고 접촉을 하고 새로운 계약이나 기술 수입, 빅파마들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는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뭐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사실은 완벽하게 비만만 이제 연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항암 쪽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또 항암 쪽과 새로운 기술에 또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다시 제약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적인 이제 트리거로서 산업의 부흥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또 다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우수한 플랫폼화된 기업들한테 러브콜이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이거는 좀 긴 흐름으로 네. 단순히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산업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른다는 측면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비만 치료제 금리 인하까지 여러 쪽의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생물보안법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 표결을 했고 국내 제약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 중국 자리를 틈새 시장으로 공략을 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사에게는 장기적으로 좀 펀더멘털 개선될 의지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절 기억하시잖아요. 그 위탁 생산을 우리한테 맡기냐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 맡기냐 맞아요. 굉장히 그게 큰 화두가 됐고 국민적인 염원까지 됐던 게 그만큼 성장률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상
중국의 뭐 우시바이오텍도 그렇고 많은 이제 대형 기업들이 CMO든 CDMO든 여러 관련해서 대량 생산의 체계를 갖다가 품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생산 체계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은 신산업이나 새로운 성장, 테크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지원하길 싫어하고 컨트롤을 압박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일본이 그러면 그런 CDMO, CMO 기업들이 없냐? 많습니다. 그쵸.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대규모 생산 공정 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는 국민적으로 염원을 했지만 지금도 좀 사실 산업으로 보면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기업들보다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무언가 더 좋은 성과물, 그다음에 좋은 오더를 우리가 물론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준비가 잘 돼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서 그리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따온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이바지가 상당히 클 것 같다. 그쵸. 뭐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 빈자리를 두고 사실 일본 기업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또 변수가 있죠. 미국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또 살짝 우세한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 머니머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물론 제약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어떤 대통령이 오시든 전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떤 특정한 후보가 앞으로 정책을 변화시켜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대세적인 흐름을 뒤엎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자체적인 이제 어떤 태동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요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의학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단백질 면역세포의 변형으로 인해서 질환의 체계가 더 고도화되고 나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자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정책이 크게 바뀐다고 해서 어떤 이런 개발적인 부흥적인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시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부통령 후보로서 벤스 의원을 밀고 이분은 사실은 벤처 사업가의 경력이 있으시죠. 그만큼 지금도 미국 내에서의 우주 항공,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안보 쪽, 국방 쪽이 아니라 순수한 우주 항공 쪽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더 부흥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테크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기본적인 바이오 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더불어서 다만 이제 제조업과 관련되는 우리 전통 제조업 관련해서는 중국의 관세가 세게 매겨지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국내의 전통 제조업 산업도 약간의 데미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안 좋은 부분은 또 명확히 존재하는 양발레로 좀 상반되는 시장, 산업이 열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